여름이 없었습니다. 왜지? 추워서? 왜 없는데요, 여름이? 그 이유는 탐보라 화산 분화에서 이산화황이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성층권으로 올라간 황산구름이 태양에서 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시켜 차단해서 밖으로 보내버리고 지구 내부로 들어와야 될 열이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기온의 냉각 효과를 가져와서 지구 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탐보라산이 분화한 1815년부터 지구 표면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이 떨어졌겠는데. 한 2도 떨어진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전 세계 연평균 온도가 무려 5도씩 떨어졌습니다. 5도씩 떨어졌습니다. 와, 말도 안 된다. 와, 지금 우리 전 세계 필요한 딱 그건데?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화산 분화인데 그 효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거죠. 근데 그 양이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816년 6월에서 8월 여름은 지난 500년의 기록 중에 가장 추운 여름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 때문에 1816년 유럽의 여름은 여름이 없는 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알베르토 씨, 당시 유럽의 여름 기온이 떨어졌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무조건 학교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이 없는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얼어 죽을 1816년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렇게 여름 내내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있을 건데 그게 뭘까요? 농사죠. 예, 바로 식량 부족 문제입니다. 비정상적인 날씨로 농사를 망치면서 곡물 생산량이 급감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1816년에서 17년 서유럽의 곡물 생산 감소량은 75%를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다 보니 당시 이런 만평까지 등장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죠? 8월인데 추워 죽겠다 이런 거죠. 어거스트. 그렇습니다. 8월이면 여름인데 눈이 이렇게 오네요. 한여름에 눈발이 날리고 있고 두꺼운 모피가 한겨울처럼 옷을 입고 있고 손에 뭐가 잡혀 있습니까? 뭘 들은 거예요? 그냥 솔방울인가? 밀로 추정되는 줄기 하나. 그래서 사냥꾼은 뭐라도 건져왔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표현이고 너무 없어서. 그래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거지들의 해다. 이렇게 그런 말까지 등장했던 거죠. 아니, 혜성 씨. 이때 우리나라도 어떤 영향을 받은 걸 또 아신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순조 때였는데 그때 뭐 흉작에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순조 14년에 인구가 한 790만 명 정도로 기록이 돼 있는데 2년 뒤인 순조 16년에는 659만 명으로 130만 명 정도가 격감해서 나와요.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모두가 아사했다고 볼 수는 없고 흉년이란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도적이 되거나 화전민이 되면서 호구조사에서 이탈된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의 흉작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동물들도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말의 먹이가 되는 귀리, 귀리 농사가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의 먹이인 귀리 농사가 망가지면서 귀리 가격이 치솟게 되니까 먹이가 부족해진 말들이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굶주린 사람들이 식량이 없으니까 쓰러진 말을, 살아있는 말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교통수단이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여기쯤에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백두산으로 여행을 올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선생님 아까 되게 위험한 화산을 좀 체크해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백두산이 좀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높이 2,750m인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은 그 분화 가능성을 두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활라산입니다. 맞아. 왜냐하면 946년 11월부터 947년 2월에 벌어졌다고 추정되는 대규모의 분화가 있었습니다. 역사 이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분화해서 특별히 천년 분화, 국제화산학회에서 밀레니엄 이랍션이라는 사건으로 부를 정도로 아주 강력한 폭발성 분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 다 통틀어서 백두산이 제일 큰. 그렇습니다. 밀레니엄 분화는 화산 폭발 지수 7로 추정이 됩니다. 분출물의 양은 100에서 150 입방킬로미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폼페이 최후의 날을 맞이한 당시 분출량보다는 50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엄청난 규모의 화산 분화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있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에 하늘에서 고동 소리가 들려 죄인들을 사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왜 사면하는 거야 갑자기? 화산이 터졌는데. 그 이유는 전혀 일상적인 어떤 활동과 다른 어떤 자연 현상, 하늘에서 큰 북소리가 들렸다 하는 걸 무슨 징조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죄인들을 방면을 해주고 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에코 씨, 일본에서도 저 백두산 대분화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본 역사서 일본 기략이라는 곳에 947년의 대분화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여기인데, 네, 正月14日孔子この日空中優勢自由来 947년 2월 7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마치 전등 소리와 같았다라고 쓰여 있어요. 똑같아. 근데 사실 이게 소리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화산재가 홋카이도까지 날아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두에서 터지면 이게 동쪽으로 엄청 날아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장소가 편서풍이 부는 장소이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대기 상초로 올라가면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화산재가 홋카이도까지 날아가면 그런데 이제 남쪽에 있는 교토 근처에서 백두산의 폭발음을 들었고 실제로 또 홋카이도 쪽에서는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 대분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증거요? 바로 백두산의 상징 칼데라 호수인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분화 직후에 반경 60km 이내의 지역엔 그 방출된 화쇄류하고 화산재로 인해서 순식간에 매몰돼서 파괴가 되게 되겠습니다.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가 있고요. 도로, 댐, 전기 모든 것이 마비되고 이후에는 상당한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왜 이렇게 그렇게 대규모 분화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저희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예. 백두산의 지하에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는 마그마방이 4개의 층이 있습니다. 와, 방이 너무 많아. 산이 날아가겠는데요, 저 정도면? 거기다가 물이 대기하고 있네요. 어서 오세요. 20억 톤의 물이.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은
마그마방 4개가 다 활성화돼 가지고 여기 있는 마그마들이 천지 내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상승하는 마그마의 온도는 1000도씨 정도고 천지 내에 있는 물의 온도는 7도씨 정도입니다. 물이 마그마를 만나면 산산조각이 나면서 부석이나 화산재로 마치 팝콘 만들듯이 대기상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와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뭐하고 비교하면 되는가 하면은 펄펄 끓는 프라이팬에 기름 있죠. 기름에 찬물을 넣으면은 그럼 터집니다. 그와 마찬가지 같은 그런 현상이 너무 위험한데?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교수님 화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게 용암이 막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막 하는데 의외로 막 용암 피해는 별로 없나 봐요. 마그마가 지표로 나온 걸 용암이라고 하는데 용암을 형성한 성분 중에 이산화규소가 얼마나 많으냐. 이러한 이산화규소 함량이 높을수록 온도는 낮지만은 점성도가 높아서 느리게 흐르지만은 반대로 이산화규소가 적게 포함된 용암의 경우는 온도가 높고 점성이 낮아서 빨리 흘러갑니다. 우와. 점성이 높은 게 좋은 거네 차라리. 어마어마해. 기왕 흐르는 거 그냥 천천히 흐르는 게 낫겠네요. 그렇지만은 이제 용암이 이제 이동할 때 속도에 따라서 그 위력이 달라진다고 해도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용암도 화산탄으로 변신해 폭발하기도 하거든요. 어우, 진짜 산탄총 같은데? 폭탄이네. 와, 저 날아가. 산탄이야말로 뭐 거의 뭐 폭탄 아니야. 와, 저거 맞으면 가겠네. 와 날라온다 와. 아이고야. 와. 보트를 덮쳤어요? Just exploded straight out at the boat. We could hear the rocks hit the boat and the people yelling. 너무 무섭다 진짜. 우와. 그래서 튀어나오는 화산탄 자체가 용암의 불덩어리고 이것이 화산 화구 근처에서 직접 사람에게 떨어지면 화상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백두산 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있어요? 예, 바로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백두산 분화 시 만들어진 화산재 구름은 계절풍과 제트 기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지면으로 낙하해서 쌓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백두산 동쪽의 북한의 양강도, 한경남도, 한경북도 지역에선 화산재가 소나기 비처럼 내리게 되고 일본을 지나 태평양에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태평양까지. 백구 씨, 화산재가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10살 때 도쿄에 사셨거든요. 네. 근데 나가노현에 아사마산이라는 화산이 복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쿄랑 아사마산은 17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학교 갈 때 화산재가 쌓여 있는 거예요, 도쿄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쓰고 등교를 하셨다고 해요. 야. 교수님 아무튼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 백두산이 이제 분화를 하면 직접적으로 이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한반도 주변 백두산 있는 장소에 북풍이나 북동풍이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계절에 관계없이 이 남쪽으로 화산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화산재가 비처럼 내려가지고 1mm 이상만 쌓여도 농작물, 제조업,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도로의 차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또 화산재가 있으면 항공기 이착륙이 안 됩니다. 와.
이건 우리나라더라도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백두산 분화 징조가 과연 있는지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화산 분화의 대표적인 전조 현상은 바로 지진? 화산성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은 왜 발생하는가 하면은 화산 주변의 지하에 마그마가 이동하는 통로로 되는 곳이 있는데 밑에 마그마가 점점점 올라와서 상승해서 그 상부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그 마그마가 지상에 가까워질수록 기체로 바뀌면서 부피가 증가합니다. 수천 배로. 그러면 압력도 높아지고 마그마의 통로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은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백두산에서 화산성 지진 활동이 급증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그 사실을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6월 달까지는 지진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2002년 이후에 백두산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가 월 240회에 이를 정도로 네? 아주 빈번했습니다. 전조 증상인가? 예, 전조 현상으로 우리가 화산 위기 와. 또는 화산 불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근데 그럼 저때 2005년 저때 뭐 터지긴 터졌나요? 국제적으로 이때 이제 분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마그마가 백두산 꼭대기로부터 마이너스 5km,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km 밑에까지 마그마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스톱해 버렸습니다. 다행이다. 그렇지만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중국 지진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에 백두산 마그마가 상부로 이동하면서 마그마가 이동하는 지진, 그 지진이 21회 감지가 됐더랬어요. 다 왔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백두산에서 천지 주변 온천의 수온 상승과 주변 지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백두산 천지 주변 온천의 수온 상승을 살펴볼게요. 1991년도에 67에서 69도씨였던 천지 주변의 온천수의 온도는 2010년에 74도씨로 상승했어요. 온천수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온천가스를 뿜어 올리는 지하수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마그마가 다가오고 있거나 또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머. 저는 거기 백두산 올라갔는데 네. 거기 이렇게 천치 옆에 이렇게 개울물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계란 삶아서 먹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분 지금 거기서 계란 파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맞아. 그런데 그런 수온의 상승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천지 주변의 지형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GPS 관측을 한 결과를 보면은 천지 칼데라 호수 주변의 지형이 10cm 이상 이렇게 팽창했습니다. 이것을 지하의 마그마가 성장해서 만들어진 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표 변형이 10cm가 아니고 조금 더 많아지면은 분화로 연결될 수도 있죠. 아이고. 와, 마그마가 막 이제 나오려고 준비 운동하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교수님 지금 사실 요즘 백두산에 대한 좀 음모론이 많이 또 돌고 있습니다. 맞아요. 2025년에 백두산이 분화할 것이다. 내년이네요? 네, 후년이죠. 대훈이 아니 이제 곧 4년이니까. 지금 아직 7월인데요. 아니, 어쨌든 그런 소문이 있던데 이건 좀 뭐 근거가 있는 소문이에요?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런 데서 백두산이 2025년도 분화될 것이다 이런 분화설을 두고
이른바 백두산 괴담이 돌고 있죠.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에 긴급 주민 대피령을 그래서 이 괴담에 대한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볼게요. 부탁드릴게요. 먼저 백두산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도에 정말로 분화할 것인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100년에 한 번 정도씩은 화산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100년 주기설입니다. 표를 통해 분화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은 1000년대에 7차례, 1400년대에 5차례, 1600년대에 3차례 등 9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꾸준히 한두 차례 이상씩 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0년도 안 돼서 그 전에 있었네요. 1925년이면. 예, 그렇습니다. 1925년도에 마지막 분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플러스 100년을 더하면은 2025년도에 분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 모니터링한 바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화산성 지진이 한 해 100회 이상 기록이 됐어요. 더 왔네요. 하지만 2022년 6월 이후에 지진 활동도는 예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백두산은 분화는 가능하지만은 현재 데이터상으로 2025년도에 분화할 것이다. 특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알 수가 없네. 에코 씨, 근데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일본에서는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두고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백두산에 100년 주기설이 있다면 후지산에는 300년 주기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분화를 한 게 1707년이라서 이제 300년이 지나긴 했죠. 요새 기상청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후지산이 언제 분화할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엄청 커지고 있죠. 어디로 가야 돼? 일론 머스크랑 달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교수님 근데 네. 그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이 백두산 화산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북한의 핵실험이 백두산 분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첫 징후가 바로 인공지진이거든요. 1차 핵실험 당시에 규모 3.9의 인공지진이 실험이 거듭될수록 규모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차 핵실험과 비교해 50배 이상의 폭발력입니다. 실제로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인 뒤에 규모 2.4에서 2.9의 여진이 풍계리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뭐요? 자극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백두산이 분화하려고 하면은 백두산 밑에 마그마가 저장된 마그마 방을 자극을 해야 되는데 풍계리와 백두산은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 규모 7.0 이상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실험으로 발생하는 인공지진은 규모 7.0의 지진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뭐 신빙성 없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루머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제 백두산과 함께 초대형 분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주목하는 화산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의 옐로스톤입니다. 옐로스톤은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고요. 약 63만 년 전에 화산 폭발 지수 8로 분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십만 년 전부터 슈퍼 화산급의 분화로 만들어진 화산 고원지대고요. 그 당시에 폭발로 인해 가지고 지름이 70km에 달하는 현재의 칼데라 호수가 만들어졌고요. 우와, 저 너무 아, 여기. 그런데 최근 수십 년 동안 옐로스톤 주변의 땅 밑의 온도가 상승했고 옐로스톤 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안 돼. 교수님, 근데 폼페이는 화산 폭발 지수가 5. 근데 도시가 그냥 멸망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탐보라산이랑 백두산은 화산 폭발 지수가 7.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네네. 근데 8이라면? 그렇죠. 그냥 지구 전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10배 더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슈퍼 화산급 분화를 했던 옐로스톤이 다시 분화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인류의 멸망 시나리오가 나오게 됐습니다. 옐로스톤이 폭발할 경우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5,500만 개를 터뜨리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때 분화 1시간 만에 1억 톤의 화산 자갈과 가스를 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걸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화산재가 유럽 대륙에 도착하고 미국 토지의 75%가 화산재에 뒤덮일 것이다. 그렇게 큰데? 결국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2도씩 내려가서 한랭한 기후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빙하기야. 리셋이네, 리셋. 그렇다면 슈퍼 화산이 분화할지도 모를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대비를 해야 되지? 사실 이제 예측 시나리오에 불과한데 언제 어떻게 슈퍼 화산이 분화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화산체를 모니터링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